시간에는 우리가 고차 방정식 두 번째 시간이고요.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난 중간고사 범위에 뭐가 있었지? 한번 되새겨볼까?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 2차 방정식은 요런 꼴이 될 것이고요. 맞습니까?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가 a분의 c인지 처음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유도 과정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야. 근데 별거 없다. 자, 우리가 최고차항이 a니까요. a에 맞춰준 다음에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여기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는 0이라고 쓸 수 있지요. 이 녀석과 이 녀석 같은 거 아니야. 이 녀석을 전개해봐, 이 녀석을.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의 두 근의 합은 0 이렇게 될 것이고 이 녀석하고 이 녀석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 녀석을 전개하면 ax 제곱이고 여긴 마이너스에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x고 또 이 녀석은 a 곱하기 알파 베타는 0이 되지.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여기 세 개가 쪼르륵 같은 거니까 너하고 너가 같아야 되지 않냐? 몇 가지에 가나? 왜 이걸 설명했는지 여러분 좀 이따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A는 A니까 같은 거고요. 여기서 B가 뭐가 되면 돼? 여기가 되면 되지.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지. 또 여기 A 곱하기 알파 베타가 C가 되는 거지. 이해가 잘 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근각계수가 나왔던 거야. 맞잖아. 그러면 결론 낼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그렇지.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됨을 알 수가 있지. 그 다음 여기서도 알파 베타는 뭐냐? 그러면 양변을 A로 나눠주니까 A분의 C고요. 당연히 2차 방정식을 했으니까 A는 0일 리 없죠. 2차 방정식이란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A가 0이 아니다. 그래서 이 근각에서의 관계가 요번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 기억나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일맥상통하는 거와 같이 3차 방정식 가볼게요. 3차 방정식. 왜 이러니 갑자기 흐려졌다? 자,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관계 한번 가보겠습니다. 초점아 맞아라. 자, 3차 방정식은 어떻게 돼?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녀석이니까 세 근을 지금부터 뭐라고 넣을 거냐? 알파와 베타가 나오고 하나 더 감마라고 합니다. R처럼 쓰는 건데요. 이것을 감마라고 내가 더 볼게. 그럼 똑같은 원리야. 똑같은 원리. 왜 흔들거리고. 참. 그러면 최고차항 A가 되고요. 세 근이 알파와 베타와 감마가 될 거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우리가 고차 방정식도 주로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만 주로 고등학교 과정에 다룬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전개해봐. 여러분 3차식 전개할 수 있나요? 앞에 거 세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제곱에 두 개씩이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그다음 세수의 곱이 되겠지.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지. 여기까지 가요. 자, 그럼 이 녀석을 전개한 것이 또 얘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 녀석을 전개하면 ax c제곱에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제곱이고 a 곱하기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x 빼기 a 곱하기 알파 베타 감마는 0 이렇게 될 거지. 자, 좀 복잡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치? 너와 너가 같으니까 이 두 개를 또 지어볼게. 그럼 얘하고 얘식이 같은 거야 지금. 자, 잘 봐 여기서. 그럼 a는 a고요. 요 부분이 B가 되면 되겠고요. 요 부분이 C가 되면 되겠고요. 요 부분이 D가 되면 돼.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필기를 해놔 봐봐. 그러니까 그냥 외우지 말라고 공식을. 그냥 외우지 말라고. 한 번만 해보고 외우란 말이야. 한 번만 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자, 그러면 처음에 B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되겠지. 자, 여기서 공식이 나오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즉 세근의 합은 어떻게 되겠니? 세근의 합은 그렇지. 마이너스 A분의 B다. 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 그래서 우리가 세근의 합이 이렇게 나온 거구나.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부터 이제 외우는 겁니다.
됐지? 그다음부터 외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요거하고 요게 같으니까 C는 뭐가 돼? A 곱하기 그렇지. 우리 곱셈 공식에서 많이 했던 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따라서 이 세근의 합은 어떻게 돼? 세근의 합이래. 두근끼리의 곱의 합이라고 그러지? 두근끼리의 곱의 합은 양변을 A로 나누니까 그렇지. A분의 C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가로는 이제 빼버리면 되겠지. 이렇게. 가로는 그렇지. 굳이 의미가 없잖아. 그다음에 같은 원리로 마지막 D도 나오겠네. 근데 잘 보면 부호를 봐.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긴 플러스고 여긴 마이너스야 부호가. 됐어요. 이제부터 외울 겁니다. 공식 외울 거야. 자, 공식 외울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세근의 합이 되고요. 세 번째가 세근의 곱이 돼. 세근의 곱. 세근의 합을 우리가 기호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고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쓸 거고, 자, 요거는 한국말로 조금 어려운데 두근끼리의 곱의 합 이렇게 됩니다. 왜? 알파 베타 두근끼리 곱이잖아요. 베타 감마 그다음 감마 알파 곱의 합 이렇게 외우셔야지. 두근끼리의 곱의 합. 요 세 가지만 암기하시면 끝장나는 거야. 뭐 원리를 어떻게 보면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외워볼게. 공식이야. 시작 부호가 마, 풀, 마 이렇게 됩니다. 마, 풀, 마. 그래서 한 번은 너분의 너. 그러니까 A분의 B. 한 번은 너분의 너 C. 이건 플러스 A분의 C. 한 번은 너분의 너. 다시 마이너스 A분의 D가 된다. 이렇게 부호까지 여러분 필수 암기. 맞불마 따라해보세요. 맞불마. 자, 세근의 합 A분의 B인데 마이너스다. 두근끼리 곱의 합 A분의 C인데 플러스다.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요 공식싸움이 되겠습니다. 공식싸움. 공식싸움. 자, 또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럼 바로 문제 확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시험에 100% 이번에 출제가 될 거고요. 뭐 쉽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조금 변형해서 나온다고 치면은 옛날 같이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변형하듯이 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일단 기본 문제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책을 좀 놓고 와서 여기 자이 스토리가 있는데 자이 스토리에도 뭐 나와 있으니까 책을 좀 놓고 왔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3차 방정식 기본꼴 어디 있습니까? 갑니다. 자, 문제 하나 적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의 세근을 지금부터 알파 베타 감마라고 두겠습니다. 자, 요때 우리가 이제 요것저것 좀 알아봐라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1번 세근의 합은 얼마가 되겠냐 이게 나왔습니다. 세근의 합 됐습니까? 세근의 합 말해보세요. 그렇죠. 최고차항의 개수 1분의 요 마이너스 5에다가 부호를 바꿔라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의 부호를 바꿔버리니까 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분의 C니까 1분의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됐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알파 베타 감마 여기까지 그러면 A분의 C 해서 이렇게 4. 자, 그래서 이제 얘가 기본적인 거가 돼야 되니까 얘를 써놓고 먼저 가는 거야. 2차 방정식이 근각계수와 같은 원리입니다. 다시 5고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마이너스 2 그대로 가고요.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들이 나올 거야. 얘를 첫 번째 이제 진짜 문제 해볼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얘를 구해봐라.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자, 갑니다. 그럼 곱셈 공식이 지금부터 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제곱 마이너스 2배. 여기서부터는 그냥 곱셈 공식이야. 3차 방정식 근각에서는요 결국 뭐와 엮여 있냐면 얘도 곱셈 공식의 변형과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맨날 중요하게 얘기했죠. 곱셈 공식 변형이 그렇지 여러분 고등수학 처음 들어와서 고등수학을 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곱셈 공식 변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갖다 집어넣으시면 요게 5니까 5의 제곱이니까 25 마이너스 2배에 요 녀석이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얼마니? 29인가요? 29 이렇게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맞습니까? 자, 이런 문제 하나 나올 수 있고요. 또 뭐 두 번째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알파분의 1 더하기 n뭐 쉽다.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값을 구해봐라. 그럼 분수는 통분하라 했으니까 통분하시죠. 그럼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하고 알파에다가는 베타, 감마를 곱해야 되고요. 베타에다가는 알파, 감마를 곱해야 되고 감마에다가는 알파, 베타 곱해야 되고요. 요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알파, 베타부터 차근차근 써주시면 이렇게 되겠지? 위에 있겠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빨간색으로 할까? 마이너스 2. 그렇지. 분모는 분자는 빨간색 마이너스 2 갖다 드시고 여기는 마이너스 4 갖다 드시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 그러면 2분의 1이 되겠다. 자, 요런 얘기. 자, 요런 얘기가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뭐 어려운 문제들은 뭐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번 익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맛배기로 공식 암기만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내용 들어갑니다. 3차 방정식의 작성이 되겠죠. 예전하고 비슷한 수업입니다. 예전에도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나왔고 2차 방정식의 작성 뭐 이런 게 나왔을 겁니다. 작성. 자, 얘는 뭐냐? 지금부터 세 근이 주어집니다. 알파, 베타, 감마, 2고 최고차항이 3차겠죠. 물론 최고차항이 A인 3차 방정식을 작성해봐라. 그러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거꾸로 돌리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A를 딱 잡아주시고 똑같아요. X 세제곱이고요. 여기에 세 근의 합을 써준 다음에 X제곱 해주시고 부호를 여기 반대로 돌려주시면 마이너스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긴 다시 플러스로 돌려주시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마이너스 ABC ABC 된다. 마이너스 뭐라고요? 같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3차 방정식 작성. 자, 따라서 여기가 만약에 1이라고 나왔다면은 여기가 1이 돼버리니까 그치 이렇게 퉁쳐서 그냥 쭉 가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근이 마이너스 2하고 1이고 4, 2 그치? 4이고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작성해봐라. 3차 방정식을 작성해봐라. 자,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 칩시다. 이건 너무 쉽죠? 자, 그러면 항상 먼저 이렇게 해보세요. 세근의 합을 먼저 구해놓으세요. 세근의 합은 얼마니? 5 빼기 3이죠. 그 다음에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을 구하세요.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은 한 번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한 번은 1 곱하기 4 또 한 번은 4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처음이니까 제대로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8 맞나요? 그럼 얼마니? 이렇게 하면 마10이니까 마6이네. 그 다음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해 놓습니다. 그럼 마8이네. 됐지? 자, 요렇게 한 상태에서 따라서 적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1 무시 1 들어가고요. x 세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이니까 그렇지? 세근의 합이 3이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얘는 가운데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6x라고 써주시면 되고 요 부호를 바꾼 것을 여기다가 써주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1은 필요 없으니까 1은 없애주면 바로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 이렇게 연습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3차 방정식의 작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것만 올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3차 방정식에서도 켤레근이 나온다는 거 하고 오늘 해드리지 못한 약간의 응용 문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및 3차 방정식의 작성에 대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